안녕하세요. 11월 12일 주말 저녁입니다. 오늘 새벽에 또 미국의 나스닥은 1%대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야흐로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감지되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을 느꼈기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분명 금리는 대단히 고점에 위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서 이제 유가도 안정이 되어가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충분히 물가 상승 부분도 역시 40년 내 최고치를 2020년 올 초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5월, 6월을 거쳐가면서 끊임없이 상승을 했더랬었죠. 그렇다면 서서히 9월, 10월 들어서 이제 물가 상승 부분은 어느 정도 끝에 도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관 투자가 미국의 월가의 전문가들조차도 특히 최근에 JP 모건의 회장조차도 더 큰 변동성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이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미국 뉴욕 시장의 증시는 급등으로 이어져 갔고, 어제의 나스닥은 7%대 상승을 했었죠. 오늘 또 다시 1%대의 상승을 하면서 바야흐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둔화가 점점으로 조짐이 보인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경제 전반에 속속들이 적용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몇 개월 걸리겠죠. 내년 3, 4월 정도 또는 6월. 어쨌건 상반기 내에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씩은 보여지지 않을까. 모든 것은 바로 파동을 형성하겠죠. 단기적으로 또다시 급등을 했다가 또다시 밀리기도 했다가 상승했다가 주식이든 기업이든 세상사 모든 것들이 상승 있고 하락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시기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증시는 폭등을 할 것인가? 최근 들어서는 근 1년 동안에 끊임없이 낙폭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또 반발 매수로 급등으로 이어져 갈 것 같지는 않죠. 그렇다면 최소한은 개별 장세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가 일제히 2020년에 폭등, 코로나 팬데믹이 이루어지면서 폭등으로 이루어졌죠. 제약바이오는 끝간데 없이 어떤 종목은 한 3, 4개월 만에 2000%도 올랐던 그러한 종목도 있었고요. 지금은 10분의 1 토막, 또 절반 이하의 가격 조정이 된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상승도 있었고 하락도 있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아가면서 개별 종목, 특히 그 기업의 임상의 모멘텀, 기술력 또는 성장의 시기가 도래했을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수급은 재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HLB 종목 올해 내년도에 대단한 임상의 모멘텀과 2008년부터 진행되었던 그렇게 주주들의 꿈의 시기가 점차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개별 종목이든 그리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든 간에 HLB와 그 그룹주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급이 몰려들기에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객예탁금 6천억 원이 좀 늘어났죠. 현재는 47조 5354억 원으로 되어져 있고 신용융자는 16조 원이 돌파를 했습니다. 간밤에 오늘 새벽에 나스닥은 1.88% 11,300포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이와 같은 11,300포인트, 지난 9월 이후 가장 높은 위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조금 적게 상승을 했습니다. 32포인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높게 상승했기 때문에 다우존스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3만 포인트도 무너졌다가 현재는 33,700포인트까지를 상승하는 그러한 기염을 통해 주었습니다. 유럽의 증시도 한번 살펴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유럽의 증시. 유럽의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었네요. 덴마크는 2%대의 하락을 보였고,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그리고 스웨덴, 폴란드 이런 데에서는 강보합으로 유지가 됐었고요.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이런 부분, 스페인 이런 부분은 약보합을, 터키도 역시 보여주었고, 혼조세라기보다는 상승폭이 더 많은 그러한 유럽의 장세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유가를 보겠습니다. 88.96달러를 보이고 있지요. 무엇보다 59.1원, 60원이 급락이 된 환율 1318원이 대단히 눈에 띄게 됩니다. 유가 안정, 환율 안정, 그리고 4번의 자이언트 스택 금리 인상, 이러면 어느 정도 이제 물가 상승의 둔화의 모습이 나올 때가 되었죠. 새삼스럽게 미국 시장의 어제와 오늘 새벽녘의 급등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데 새롭게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식을 오래 정도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최소한 산술적으로만 보아도 이제 서서히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기에는 조금 약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개별 종목 장세, 그 기업의 기술력, 임상들, 그러한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바로 수급을 불러오겠죠. 그러한 종목들로 앞으로의 시장은 재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HLB 공매도와 대차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일봉상에서 21선,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이곳에서 이곳까지 일봉에서의 HLB는 역배열의 시작이 됩니다. 9월 달이네요. 21선이 꺾인 몸통 데드 크로스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곳에서 21선을 터치하고 바로 저항을 느끼고, 이곳에서 다시 저점을 형성하고 이곳에서 다시 저항을 느낍니다. 다시금 전저점, 앞전의 저점을 유지를 하고서 또 21선에 딱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과연 이것이 또다시 저점으로 향해 갈 것인가? 이건 역시 낮은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는 기존 이 하락의 추세에서 상승의 추세로 전체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장의 코스닥의 모습을 한번 살펴를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한번 살펴를 볼게요. 지수적으로. 이곳이 있죠. 최근에 바로 9월 말과 10월 초 정도에서는 저점을 형성을 했고, 모든 이평선이 모여들면서 바로 갭 상승을 하면서 731포인트로 바로 코스닥 시장은 61선의 바로 밑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11월 들어서 이 코스닥의 거래량도 대단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10월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 매도와 매수에 이렇게 균형을 형성을 했고,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추세의 변화는 감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61선의 흐름을 한번 보면 알 수가 우리는 있겠죠. 코스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작년 2021년도죠. 재작년이 되겠네요. 이때부터 61선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61선 이곳 61선 상승 상승 상승.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와 같이 61선이 꺾여지게 되는 것이죠. 61선을 대략 그려보면 이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61선입니다. 진하게 그린 거.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61선을 저항을 느끼고 다시금 61선을 저항을 느끼고 충분히 하락을 하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또 61선에서 부딪히고 이번 저점을 또다시 낮추면서 다시 61선 바로 아래까지 코스닥의 지수가 머물러 있습니다. 최소한 오늘이 이제 11월 12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11월 달도 대략으로 2주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 대략 10거래일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거래일 동안에 121선, 코스닥의 시장 지수의 121선, 경기선이라고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 대략 780포인트 정도, 현재로선 대략 코스닥 지수로서 50포인트 정도를 상승하게 되면 처음으로 2022년이 도래하는 1월 초 121선까지를 뚫고 갈 수 있는 앞으로 11월이 관건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HLB는 시간이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NDA 신청권이 두 가지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또 칭찬 일색의 리보세라님에 대한 그러한 마케팅 등등이 또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따라서 현재로서 HLB와 그 그룹주의 주가의 수급의 들어옴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HLB 최근 들어서 면밀하게 자세히 한번 본다면요. 37,500원이 앞전에 지지 바텀의 위치였었죠. 바로 여기에 위치한 부분이었었죠. 최근에도 11월 초에서도 이 근방에서 따라서 가장 낮게 산다라면 이 근방의 아래 아니라고 한다라면 이곳에서 바라본다면 4만원 이하는 매수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부분이요. 현재는 38,700원이었지만 4만원 아래 그렇게 충분하게 현재 가격으로서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HLB에 대해서 1년 동안의 모습을 본다라면 바로 이곳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올해는 많이 거래량도 많이 분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와 같은 거래량으로 바라볼 적에는 충분히 절반 뚝 잘라서 4만원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이다 라고 하는 데는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은 끊임없이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어떠한 돌발 변수가 또 나타나서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항상 열어두어야 되겠습니다. HLB 생명과 5%대의 상승이었죠. 이건 역시도 넓게 바라본다라면 어느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지 우리는 충분히 예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12,000포인트예요. 이곳. 그리고 10,000포인트죠. 1년을 보더라도 HLB 생명과금 10,000원이 가장 저점이었다는 것을 전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지 않고서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10,000원이죠.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이와 같이 급등세로 이어져 갔습니다. 다시 한번 11,000원대, 12,000원과 11,000원과 12,000원 이곳에서의 매수와 매도의 균형적인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2,000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노톨스도 서서히 꿈틀꿈틀하고 있는 노토스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이곳에서 했었죠. 일봉을 먼저 노토스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일봉의 모습입니다. 대단히 엄청난 누군가의 강탈이죠. 그러다가 현재 저점이 형성을 하면서 바로 이 저점의 영역에서 이와 같은 역대급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누군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 부분도요. 이렇게 최근의 모습을 보면 5,500원이 강력한 지지라인 이 근방에서는 담아 놓으셔도 조금은 수익을 낼 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5,500원이 무너지게 된다라면 여전히 우하향으로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곳 5,000원 아래에 이곳에서 또 한번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위의 방향과 아래 방향을 늘 열린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새벽 나스닥에 또다시 1%대의 상승을 하면서 완연히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글로벌 증시는 인플레이션의 염려에서 많이 벗어난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충분히 감지되는 그럼으로써 서서히 수급은 되살아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 주말 쭉 편안히 보시고 어제 HLB가 7.8% 상승을 했죠. 다음 주부터 우리는 기대감으로서 HLB와 그 그룹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즐거운 마음으로 살펴보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HLB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을 드렸었죠. 대차의 모습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82,000주가 공매도가 나왔었고요. 어제 대차 잔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만 주를 또 다시 대차를 또 들어왔습니다. 기대감이 크죠. 여전히 HLB는 대차가 더욱더 늘어나서 얼마요? 1660만 주까지 증가하게 됐습니다. HLB 생명과학 78,000주 상환보다 대차가 많은 그러한 모습이죠. 역시 생명과학도 1200만 주의 대차 잔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장의 수급과 함께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와 함께 두루두루 과연 인플레이션의 그러한 둔화의 의지, 감지의 모습이 증시에 얼마만큼 적용을 해 가겠는가도 관전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시장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말 행복한 시간 되시고 조금 전에 보다 보니까 이 분당 지역은 저녁 비가 조금 내려왔던 것 같은데 이 비가 그치면 더욱 추워지는 겨울의 진입으로 본격화될 가능성은 높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린 학생들의 수능을 보죠. 미래의 대한민국의 동량들을 거르는 수능 시험이 또 다가오니 또 입시 한파라고 하죠. 서서히 추위가 몰려올 시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도 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